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육부와 고등부를 섬기는 김현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코너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책을 소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 여러분 라디오 방송에서는요, DJ가 없었대요. 그냥 음악만 틀었는데 어느 날 방송사고로 음악이 못 나가게 되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멘트를 했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메우다가 어떤 노래를 소개하고 나서 음악을 틀게 되었는데, 듣는 청취자들이 그 사람이 소개하고 노래를 트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어서 그 뒤에 DJ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책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책을 소개하는 사람의 소개를 듣고 같은 책이지만 의미가 더 있어지는 거, 그게 책 소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책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나에게 이 책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한 프로그램이 수백 권의 책을 놔두고 원하는 대로 냇가에 발을 담그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편하게 할 일 없이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 한 아이가 자유롭게 책을 읽는데 어떤 책 한 권을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 아이에게 그 책을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이 책은 너무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책의 저자를 좀 소개하면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인이고요.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마이스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또 나중에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서 따로 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세계적인 마이스터의 아뜰리에에서 사사를 받아서 마이스터가 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건 아뜰리에에서 작업실로 1년에 20개만, 단 20개의 바이올린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은 세계적인 바이올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그 마틴 슐레스케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52개의 주제가 6일씩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52개의 주제를 1년 동안 읽었으면 한다는 마음, 그리고 매일 한 가지의 챕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을 썼다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 마틴 슐레스케가 일상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슐레스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화가인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다고 해요. 제가 이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에 관한 비유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내적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더는 우리 주변이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기를 그만두었다. 우리는 그릇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죽었다. 오래전에 썩어버린 인식을 갉아먹고 있을 따름이다.
예, 이 마틴 슐레스케 이 표현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낡은 인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 마틴 슐레스케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인식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충만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일상에서 충만한 시간, 즉 의미를 알고 깨달음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본인 역시도 일상에서의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 중에 일부분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요, 가뭄비 나무예요. 근데 이 가뭄비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저지대에서 자란 가뭄비 나무가 있대요. 이 저지대는요, 고지대에 비해서는 폭풍이라든지 바람이 덜하고 벌레가 덜해서 금방 자란대요. 몇 년 안 있으면 거목이 된대요. 근데 저지대에서 자란 나무는 상대적으로 병충해가 적고 바람이라든지 풍랑이 적고 비가 적고 병충해가 적어가지고 속으로 세포 분열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대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요,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라는 거죠. 이 나무들은 200년에서 300년이 걸린대요. 그 숱한 세월 동안에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병충해를 만나면서 속으로 그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안으로 여물어 가서 나중에 두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지대 나무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강에 두 나무를 띄운대요. 그리고 통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용할 나무를 뽑는데 저지대에서 자란 나무는 속은 비어 있어서 소리가 영 못 쓴다는 거죠.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는 안에 소리가 꽉 차고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이올린을 만들면 음은 정확해도 약간씩의 고유한 어떤 소리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고지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는 저지대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거칠해, 또 단시간에 단기 속성. 그래서 우리가 울림이 있는 인간을 보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요,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미술관에 갔다가 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어서 아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스케치를 하는데 직선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스케치북을 다시 치워버리고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직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마틴 슐레스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그리고 있는 거는 그림이지 그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만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 순간 아들이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틴 슐레스케가 써요. 이처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면 현실을 좀 더 애정 어리게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마틴 슐레스케가 이 책에 있는 그 에피소드들을 읽어보면 일상에서 낡은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다가 마틴 슐레스케는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내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마틴 슐레스케가 자신의 일상을 점점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하루하루를 좀 더 애정 어리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애정 어리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